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피 주봉입니다. 2600포인트를 이제 꼭지를 찍고요.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하락의 파동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데 2018년 1월이 꼭지였으니까 이제 근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잡고 계신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과연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나라고 봤을 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바닥 2000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미중 무역이 이런 하락을 만들어준 첫 번째 계기였던 미중 무역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몰 D를 만들면서 물꼬를 좀, 숨통을 좀 튀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하락의 추세를 이렇게 위로 돌파하면서 새롭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망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지키고 혹은 이런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는 현명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단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타 매매.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스캘핑이라든지 혹은 단타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그들은 호가창이나 혹은 거래원들의 어, 내용들을 순간순간 분석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도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 종목들을, 차트들을 둘러보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공통의 분모를 좀 찾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많이 가졌습니다. 뭐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 뭐 하루에도 3시간씩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카카오 스탁인가 스토리인가요? 여기에 이제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연 제약을 시작부터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수익을 좀 내면서 어 단기적인 매매도 기법도 중요하지만 감각을 익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실전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제가 이렇게 고른 이유가 어, 이게 목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마주 시장이 이제 성장한다에 대한 수혜주로 오성 첨단 소재와 뉴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각 이슈로 이제 뉴스가 네이버 뉴스에 이제 강하게 떴는 거를 보면서 웅진코웨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웅진코웨이보다 웅진이랑 웅진 싱크빅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자, 이러면서 또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저는 좀 눈여겨봤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오성첨단 소재 주봉입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주봉을 보니까 자, 12,700원과 2,680원 정도가 계속 이 박스를 만들다가 아래로 깨졌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자리가 저항의 자리였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반등하고 이렇게 튀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큰 거래 대금과 함께 200억 이상 되는 거래 대금과 함께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물론 뭐 테마가 없이 올라가는 거 없겠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 말고요. 실제로 이제 뉴프라이드라든지 오성첨단 소재 같이 대마초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라간 그런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큰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갭 상승이 나온 단봉의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은 여기 형성되었고요. 자, 여기 형성되었다가, 자, 이날 하루 저는 이렇게 계속 좀 지켜봤는데요. 이날 하루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갭 상승해서 이날 시초가 이쯤, 그리고 그동안 저항에 맞았던 자리가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갭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이 캔들의 5일선 아래에서 지지될 만한 그런 자리를 반등해주는 이런 구간은 눌림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이쯤에서 저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음봉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죠. 이게 또 어떻게 의미를 봤을 때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중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보는 거는 단기적인 거죠. 3% 수익. 만약 얘가 깨지면서 마이너스 2%가 떨어진다면은 아래 꼴을 주는 있더라도 저는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았을 겁니다. 근데 아침부터 갭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 추세니 중장기 매매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직딩이 해볼 만한 단타 매매를 연구하다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정리한 내용대로 차분하게 그대로 기계적인 매매를 한번 했더니 수익이 좀 나네요. 좀 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아 가랍니다. 거기서 아까 지지를 해준 자리에 물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래 꼬리 잡고 다시 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나름대로 감각을 익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랐죠. 제약 바이오가 많이 최근에 올랐는데 그 중심에는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 그리고 지옥을 갔다가 이제 살아나온 코롱생명, 코롱티슈진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녹십자 셀이나 녹십자 MS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또다시 좀 올라갑니다. 즉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예전처럼 단기적으로 전체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가 더 이상 아래로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가고 그거는 현재는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하게 지난 한 주 동안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좀 상한가 혹은 20% 이상 강하게 탕탕 튀면서 오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할 종목들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올리패스가 지금 보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자, 고점 32,800원부터 아래 17,000원. 그 신규주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냐면요. 자, 고점에서 한 2분의 1 가격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치고 한번 살짝 기술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16,000원 정도 되면 바닥에서 한번 뛸 만한 그런 자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6,000원을 터치하지 않고 17,600원에서 캔들 하나 나오고 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올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차트를 많이 둘러보니까 신규주들이 보통 고점에서 저점까지 반타작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 중간값까지 기준을 가지고 좀 올라주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고점과 저점, 그리고 중간선이 되는 이 자리가 23,700원 정도 됩니다. 23,700원, 23,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첫 번째 캔들은 갭 상승을 띄우고 이렇게 도지의 형태로 아래 꼬리 윗꼬리를 길게 주며 변동성을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캔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4분할 해놓은 장대 양봉에 4분할을 해놓은 이 자리까지 지금 떨어졌죠. 여기가 지금 장대 양봉의 중간선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꼬리가 터치했고 여기가 지금 또 한번 종가로 지금 마무리된 22,000원 정도, 여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잡아주는 자리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여기를 계속 지켜줄 건지, 아니면은 2만 중간값이죠. 2800원, 2800, 한 29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겁니다. 제 눈에 익숙한 차트의 흐름이 보여지고 눌림목이나 지지할 만한 자리, 그런 게 보인다면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5일선이 이렇게 됐고요. 22,000원 정도를 잘 지켜주면서 이 자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매수 자리도 분명 될 수 있을 겁니다만,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그 다음 지지해줄 만한 그런 자리를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올리패스가 왜 올랐나 라고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토론방에서 네이버 뉴스 공시를 보니까 올리패스가 상한가를 간 급등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전자, 올리패스는 연구하는 유전자가 원래 노벨 생리의학상에 관련해 있다는 소식에 해서 상한가를 쳤는데, 문제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7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 보니까요, 신약 후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5개의 파이프라인이 개발 중인데, 뭐 노벨 생리학 의상 뭐 수상자가 선정됐다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이제 올랐는데, 실제로 영업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임상 전 단계에 있는 물질들 상용화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낮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잠재력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 중간값,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2만원 정도 한번 툭툭 한번 두 번 치는 모양이 보이면 단기적으로 3% 혹은 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좀 보이는 게 이노테라피가 보이네요. 자, 이노테라피는 어떤 종목이냐,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자, 10월 10일자에 좀 강하게 오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식약의약품 안전처로부터 4등급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체외용 지혈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3천억, 그리고 체내용 지혈제는 7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받고 강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역사가 굉장히 짧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고점이 이제 23,700원이고요. 저점은 뭐 만원 이하로 지금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큰 거래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켜준 자리고요. 16,000원에서 한번 바닥을 좀 만들어준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터치하려면은 올라가다가도 터치하고 한 번에 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가 되었고 저항이 되었던 이런 자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저항의 자리, 이런 자리도 한번 보이네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62평선 따라서 계속 저항을 맞았죠. 그 저항을 맞았던 일면의 지금 자리를 길게 연결을 해보니까 이 하단도 지켜주는 자리와 이렇게 평행되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고요. 자, 여기 상단선을 돌파했죠. 자, 여기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도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자, 이전에 고점 자리 혹은 이전에 고점 될 만한 이런 자리를
자, 연결해 보니까 여기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돌파 매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긴 양봉 나왔고요. 거래대금 강하게 터졌고. 그러면은 이 종목 한 4분할 정도 해가지고 또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4분의 3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지금 잡아주는데요. 5일선이 올라오고 11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캔들 한 2개 정도가 더 만들어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매매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때도 벌써 1차 매수도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천천히 몇 번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혹은 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파동을 좀 제가 이용을 좀 하려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5일선이 올라가고 5일선 최소한 아래선에서 지지해주는 어떤 특정한 가격, 혹은 11선 아래에서 지지해주는 특정한 가격대를 보면서 단기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사야 되겠죠.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사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현금 증거부금 100%입니다. 신용이 불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오르는 데 있어서, 강하게 반짝 오르는 거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현금 증거금 100%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수익 낸 게 오성 첨단 소재도 현금 증거금 100% 종목이거든요. 그 투자 주의가 된 종목인데, 그래도 오를 거는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익숙한, 그리고 충분히 지지해 볼 만한 특정한 어떤 지지선이 된다면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보여지는 게, 자, 플리토가 보이죠? 자, 플리토는 자, 고점부터 해서 43,900원부터 해서 17,000원까지 좀 떨어졌죠. 자, 이런 11선을 타고 꾸준히 떨어지다가, 자, 여기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바닥을 하나, 둘, 세 번 정도 찍고 난 뒤에 이전 고점의 자리를 지금 여기서 지금 뚫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약간 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어떤 돌파하는 듯한, 돌파를 위한 노력이 보이는 그런 장대 양봉이 종가상 18% 이상 터지면서 아래 거래대금은 1116억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대금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네 번째 캔들이 지금 보이죠. 자, 지금 5일 이평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쯤이 지금 잡아주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 캔들 몸통이요, 이 꼭지 말고요, 이런 윗꼬리 말고 캔들 몸통이 지금 잡아주는 자리가 2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1,000원. 근데 장대 양봉이 그래도 윗꼬리를 많이 주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 이하가 아닌 그 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거는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그러니까 밑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돌바닥 만들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네 번째 캔들, 다섯 번째 캔들인데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10일 이평선 아래에서 혹은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이렇게 갭 상승한 경우에는 5일 이평선인데 갭 상승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를 지금 잡아주고 또 여기를 또 잡아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전에 저항이 되었던 21,000원 자리를 지금 지지해주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11선이 아닌 5일선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런 자리,
여기에 최대한 가까운 자리. 터치는 못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고점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이전 고점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런 자리 혹은 여기까지 23,000원까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대충 잡았다면은 뭐 3% 정도 수익이 나면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분명히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는 좀 잡아야 될 만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죠? 그리고 5일선 아래 이러면은 제가 그동안 봤던 그런 자리에서는 잡을 만하고, 만약 여기서 21,000원이 뚫리면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짧게 마이너스 2% 혹은 3%로 손절하는 그런 대응의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뭐 볼만한 게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셀리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리드가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들어가서 재무 정보를 보니까요. 자, 서울대학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로 설립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계속 이게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란 영업 비용이 계속 뭐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그렇게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제약바이오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자 같은 경우에 녹십자 셀이라든지 녹십자 MS가 면역 항암제로 강하게 뛰었으니까 이 친구도 한번 좀 따라서 조금 오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살짝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벌써 미리 좀 올랐어요. 하루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보이죠. 단순히 이제 계산 기술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자, 여기가 지금 고점입니다. 64,000원 근처. 그리고 아래 17,500원 정도 근처가 그런 자리였고요. 자, 중간값입니다. 여기가 중간값이고요. 자, 4분의 1, 4분할을 하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죠. 자, 바닥을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21 이평선인데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이제 돌파가 한번 살짝 나오고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뒤져주죠. 그리고 난 뒤에 거래대금과 강한 상승이 빡 나오면서 윗꼬리는 좋지만 결국에는 4분의 1, 이 전체 가격의 흐름, 주가의 흐름에 4분의 1 정도 되는 바닥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봐야 되겠죠. 자, 거래대금 터지고 이 큰 긴 장대 양봉을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4분할을 해서 좀 가격의 위치를 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데, 자, 첫 번째 캔들입니다. 첫 번째 캔들은 장대 양봉 안에서 만들어졌고 중간값 거의 가까이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10일 이평선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띄우고, 자, 윗꼬리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저는 한번 더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본전도 될 수 있다 라는 거는, 그거는 각자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로 끝난다든지 더 큰 양봉으로 마무리된다면 5일선이 좀 더 가파르게 따라오르고 11선이 한 이 정도 따라오르겠죠, 금방. 근데 얘가 이렇게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5일선을, 이럴 때는 좀 좀 이걸 뭐라 그러죠? 좀 융통성 있게 11선보다 5일선을 좀 기준으로 삼아서 캔들이 다음 캔들, 그 다음 캔들 5일선 아래 여기를 지켜주거나, 혹은 이 캔들의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켜주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도 좀 챙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떻든 5일선이냐 어떻게 11선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캔들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이런 바닥에서 급등하고 난 뒤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상승해주는, 혹은 그 횡보하는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려면은 이런 종목 사실 차트를 많이 돌아보는 게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해져야 됩니다. 차트와 조금 더 친해지고 지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지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과연 이 친구의 실적과 관계 있느냐는 거죠. 이 순간순간 며칠간의 이 움직임의 찰나, 이거는 단지 지나가는 어떤 자리죠. 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내가 요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잘 잡아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연제약도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죠.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종가 베팅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니까 잡기에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62평선을 따라서 떨어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의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여기서 수익을 냈잖아요.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캔들이 좀 보면서 눌림목 될 만한 그런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저라면은 다시 한번 5일 이평선이 올라가고, 자, 10일 이평선이 또 따라 오를 겁니다. 5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자, 이 자리를 한 번 더 지지해 준다면 그 자리를 내가 잡아서 단기적인 수익을 낸다든지, 혹은 옆으로 좀 더 횡보하는, 그런 밑에서 좀 더 횡보하거나 좀 더 깨지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캔들이 지지해 주는 자리 플러스 10일 이평선이 깨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혹은 여기 올라가면서 10일 이평선 아래에서 잡는다든지, 그런 내 나름대로의 매매 기준과 그 차트나 그 종목에 따른 매매 기준과 나만의 또 감각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은 또 수익은 또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각자의 어떤 스타일로 하시면 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트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을 좀 함께 공유해 보시면서 각자의 감각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습이 이제 생명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이때 혹은 이때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실제로 실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자리가 눈에 이제 좀 익혀진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소량의 금액으로 매매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승률이 많이 높아졌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금액을 늘려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익 내지 않아도 내일 또 내가 매수할 만한 좋은 자리와 기업 타이밍을 줄 거고, 또 내일이 아니면 또 모레 아니면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시장은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